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후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국회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소미아의 파기가 조국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자들 역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회를 강기정 청와대 정무석이 방문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강기정은 알아서들 판단하시라, 알아서들 해석하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이 또 다른 의혹을 하나 제기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이재용 이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자,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이재용 판결을 선고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29일로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일이 조국 후보자의 논란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강기정 정무석은 저희가 양성태인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분명한 것은 지금 음모론이 나옵니다. 갑자기 대법원이 29일 날 박근혜, 이재용 선고를 하겠다. 사실 그동안 8월 중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그중 일부 대법관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의혹은 별것 아니다. 29일 날 판결을 내겠다고 대법원이 긴급히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했고 강기정은 우리가 양승태인가 이렇게 답했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온통 미디어가 조국 후보자의 의혹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민주당도 내년 총선 망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조국 정국을 한일 간의 지소미아 파기협정으로 이슈를 새로 만들어서 한일 갈등 국면을 새로 만들고 또 박근혜, 이재용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판을 한번 엎어보자 이런 생각 아닌가,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제가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파다합니다. 박근혜, 이재용을 제물 삼아 조국 정국을 돌파하자 이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진성호의 직설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오는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조금 느닷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생각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원래 대법관 중 일부가 그간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아 추가 심리 가능성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덜컥 해버린 겁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 비판적 여론, 이것을 덮으기 위한 두 가지 큰 카드가 튀어나온 겁니다. 지소미아 파기, 박근혜, 이재용 선고. 자, 29일이 어떤 날입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나온다면 또다시 미디어는 요동칠 겁니다. 2심 판결보다 더 나오게 파기환송하면 그대로, 또 2심 판결 그대로 수용하면 수용하는 대로 여론이 요동칠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과거의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와타부타 말이 나오겠죠. 이런 것을 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8월 중에 조국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9월 달로 미루자고 하고 있습니다. 자, 8월 29일, 8월 말입니다. 만약 조국의 인사청문회가 8월 말에 열린다면 일부 겹칩니다. 조국 인사청문회로 집중되는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가 박근혜, 이재용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일 간의 경제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속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 모든 커브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과 일본의 경제 마찰이 시작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반일 감정에 빗대서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추석 전까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지소미아 파기, 박근혜, 이재용 선고, 대법원 선고 이렇게 놓아놓으면 조금 미디어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한 뒤 1년 6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상고한 뒤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우리가 어디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 씨와 공모해서 이재용 부회장 등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성마 지원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 제3자 뇌물수수, 대기업들이 특정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고, 자, 이것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그동안 새로운 요인이 바뀌고 한 것은 없습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1심과 2심 판결이 크게 달랐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정유라가 탈 말을 제공하고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한 혐의, 뇌물 공여 혐의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해서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됐던 1심에 비해서 감형이 됐습니다.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이 승마지원 명목으로 독일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36억 원의 용역 대금입니다. 이게 유죄냐 무죄냐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말 3마리의 구입비입니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의 승마지원과 관련된 뇌물 액수,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뇌물 액수를 86억 원으로 판단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은 36억 원으로 봤습니다.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최 씨 등에 넘어가지 않았다며 말 3마리의 구입비 36억 원을 뇌물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자, 요 36억 원의 용역대금 이것만 유죄를 판결하고 이 승마 말 3마리 등은 뇌물에서 뺐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판결할까요? 만약 다시 1심처럼 이 말 3마리 구입비 등을 뇌물에 포함시켜서 액수가 커지면 다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뉴스입니다. 지금 한일 경제 마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컴퍼니의 리더를 다시 감옥으로 넣는다? 어쨌든 대단히 큰 뉴스가 터집니다.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든 미디어의 관심은 폭발할 겁니다.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을 같이 판결한다고 합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내려지든지 간에 아마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박근혜, 이재용을 제물 삼아서 조국, 전국을 돌파한다. 이런 해석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8월 29일 날이 대법원 선고일입니다. 그때부터 뉴스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 전에 조국의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면 민주당은 무슨 국민청문회 같은 것도 열 수 있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와 민주당의 꼼수, 지소미아 파기, 박근혜, 이재용 대법원 선고 함께 던져버렸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조국 일병 구학이라면 국민들은 실망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이상한 쪽으로 머리를 굴리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봅시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